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올해 3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주가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여전히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단체들이 국적법 개정 청원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인 2세들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량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화 공약을 내세우며 중산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취득 요건이 강화됩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만 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준금리는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됐습니다. 5번 연속 동결로 금리는 연 5.25에서 5.5%로 유지됐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는 최대 2%포인트입니다. 아직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질 거라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The committee does not expect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the target range until it has gain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down toward 2%. 미 연방준비제도가 내놓은 경제 전망을 봐도 당초 전망보다 물가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2.1%로 지난해 12월보다 0.7%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실업률은 낮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근원 개인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 전망치도 높였습니다. 다만 올해 말 기준금리는 지난해 12월과 같은 4.6%로 예상해 여전히 3번 정도의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If the economy evolves broadly as expected, it will likely be appropriate to begin dialing back policy restraint at some point this year. 연말 금리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6월부터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과 S&P 500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는 지난해 12월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더라도 그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주택 화재로 최소 5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자넷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중 4명은 어린이라고 지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웨스트모어랜드 카운티 경찰은 소방대원들이 오늘 낮 1시쯤 화재가 발생한 집으로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이웃집으로 번졌지만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미주 한인단체가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한인회, 뉴저지 한인회, 커네티컷 한인회, 퀸즈 한인회는 선천적 복수 국적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와 함께 뉴욕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2세 복수 국적의 족쇄를 풀어달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 된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의 국적 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한 2005년 국적법 개정 이전으로 국적 자동상실제를 부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남성 복수 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중 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한인 사회에서는 한인 2, 3세들의 현지 공직 진출에 장애를 받는다는 등 비판이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보유한 2, 3세들이 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국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2010년 개정 국적법에 따라 자동상실 제도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현재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결정문에서 재판관 4명은 해당 조항이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2020년 공개 변론 끝에 해당 조항이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이를 반영해 2022년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의 개정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적 이탈 신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민 2세 등이 2건의 헌법 소원을 추가로 제기해 현재 결정을 앞둔 상황이라고 한인회는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남가주 휘발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와 유가정보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어제보다 1.1센트 상승한 갤런당 4달러 97센트로 5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최고가입니다. LA 카운티 휘발유 가격은 지난 18일 0.1센트 하락한 이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2.1센트 오른 갤런당 4달러 93센트를 보이며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최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6센트 급등한 갤런당 3달러 51센트로 8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의 대량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화 공약으로 중산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가계를 위한 비용 절감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2,600억 달러 규모의 주택 분야 투자 구상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을 필요로 한다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고 또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 구상을 밝히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가격은 197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오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상승했습니다. 전국의 주택 평균 가격은 2020년 37만 4천 달러에서 2022년 55만 2천 달러로 올랐습니다. 한국건강보험공단은 4월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취득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에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가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와 유학, 일반 연수, 초중고생, 비전문 취업, 영주, 결혼 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한국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금까지는 직장 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국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 가입자의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과 대비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 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내 일반인 직장 가입자든 한국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올리고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에 들러 치료와 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군의 규모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청문회에 참석한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규모가 현재의 28,500명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To defend the ROC, we must continue to invest in the 28,500 service members, including bi, tri, and multilateral exercises on and off the peninsula. 위기 시 제3국이 한반도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기가 발생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국에 미군 28,500명이 배치돼 있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이 꼭 방어해야 할 동맹이자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의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라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수차례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주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정권의 생존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He's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or that. He's looking for sanctions relief, and he's preparing to defend his nation as his top priorities. 북한의 남한 공격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저강도 도발 가능성엔 대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6년간 가상자산 업체를 사이버 공격해 탈취한 금액이 30억 달러, 약 4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 패널들은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비의 40%를 사이버 공격으로 벌어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지난 5월 예비선거에서 한인 유권자의 투표율이 평균보다 낮은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총무국과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폴리티컬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전체 유권자의 선거 투표율은 29.9%로 4년 전 예비선거 3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유권자의 투표 비율은 전체 유권자에 비해 4.1%포인트 낮은 25.8%에 그쳤습니다. 아시안 투표율은 27.9%로 나타나 한인 유권자의 참여는 아시안 유권자 평균보다도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유권자 28.8%가 투표에 참여했지만 한인은 26.2%로 평균 이하로 기록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과 LA 한인회가 LA 한인타운에서 무료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접종을 위한 예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무료 접종은 오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LA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예약은 25일까지 전화나 문자 또는 한인회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접종 희망자는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생후 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접종받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마지막 백신 접종 후 2개월이 지났어야 합니다. LA 한인회는 현재도 코로나19 감염자 또는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은 보험이 없으면 쉽게 접종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이 없는 한인들의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이용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매년 전년도 기후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 지난해 기후변화가 매우 극심했고 기후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은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김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빽빽이 들어선 주택들이 진흙에 뒤덮여 사라졌습니다. 폭풍으로 댐이 무너져 도심의 4분의 1이 물에 휩쓸렸습니다. 4,000명 넘게 숨지고 10,000명 이상 실종됐습니다. Storm Daniel is yet another lethal reminder of the catastrophic impact that the changing climate can have on our world. 지난해 여름 남유럽에는 극심한 폭염이 덮쳐 이탈리아와 모로코 등의 기온이 50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전 세계 곳곳이 기후변화로 신음한 지난해, 기후 현황을 보여주는 기후 지표들이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다고 세계 기상기구는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주요 온실가스 농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구 표면 온도는 지난 174년 중 가장 높았고 해수면 온도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남극 해빙도 지난해 2월 위성 관측사상 가장 작은 면적까지 줄었습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역량인 기후 금융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기후금융이 최근 1조 3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지만 파리 협정 목표인 지구온도 1.5도 억제를 위해선 2030년까지 9조 달러, 2050년까지는 10조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 중 전기차의 비중을 56%로 높이는 환경 규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입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은 오는 2027년부터 2032년과 그 이후 출시되는 승용차와 경트럭, 중형 차량에 대한 최종 국가 오염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2032년 신차 판매 중 배터리 전기차의 비중을 5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엔 13%를 각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가장 대중적인 가솔린 차량의 신차 비율은 29%까지 낮아집니다. 지난해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율이 7.6%인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공급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 언론들은 행정부가 자동차 회사들이 엄격한 배기가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도록 하는 대신 기존 가솔린 엔진과 전기차 배터리를 결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전환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이를 통해 70억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방지하고 연간 화석연료 비용과 운전자의 유지 및 수리 비용 감소 등 연간 1,000억 달러의 순이익을 사회에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최종 확정 규정은 당초 2030년까지 모든 신차 중 3분의 1을 전기차가 되도록 하겠다는 초안에서 제조사와 노조를 고려해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 최종 규칙에 대해 여전히 강력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규칙은 망상이라며 의회의 승인 없이 내연기관차를 제거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이 5세대 산타페 모델을 미국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아웃도어 라이프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했다고 합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의 첫 글자 알파벳 H를 형상화한 전조등. 더 길고 각진 형태의 차체는 이전 세대 모델보다 더욱 강인한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5세대 산타페를 미국 시장에 투입했습니다. 현대차 측은 5세대 산타페가 아웃도어 라이프를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en everybody was home, we were expecting that when the pandemic was over, more people are going to want to go outdoors. So we wanted to capture the spirit of hanging out in the outdoors activity. This is actually the scene right here, right now is the perfect scene where we imagine people are going to want to take their car to outdoors and pop the lift gate open and hang out from inside the vehicle.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장착된 XRT 모델을 타고 비포장 구간을 직접 주행해봤습니다. 굴곡진 언덕이나 경사면을 넘나들었지만 승차감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나 물 웅덩이 역시 큰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Three-row SUV market, particularly the premium feeling ones, the people who want the upscale features, and of course the advanced technology. And they've added a real spice of off-road capability to this one as well, which is kind of new for the brand and I think really expands the appeal to the target audience. 현대차는 산타페가 아웃도어 라이프를 선호하는 가족 중심형 모델이라고 밝혔으며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수요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For families with kids and such, so this car will be really popular given that it's grown in size and then really importantly is it's just a beautiful design. 현대차는 5세대 산타페 출시와 함께 아시안 아메리칸 소비자들을 위한 광고 캠페인을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케팅 에이전시 10 애드버타이징이 제작한 이 캠페인은 두 가지 에피소드로 구분되며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통해 활력 있는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담았는데 견고한 디자인 등 5세대 산타페의 상품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대차는 5세대 산타페의 미국 시장 출시를 통해 점차 심화되고 있는 3열 SUV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연기관 모델 가격은 33,950달러에서 시작되며
올 상반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시가 수소에너지 도시 조성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충남 당진시와 업무 협약을 추진합니다. 플러튼시가 당진시와 수소 친환경 사업을 공동 추진할 방침입니다. 플러튼시 프레드정 시장 권한대행은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이뤄질 업무 협약에 앞서 당진시의 수소기업과 사전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플러튼시는 한국 스타트업 기업 진출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 한국 수소기업들의 진출을 도와 친환경 에너지 산업 도시로서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onnecting with all of these cities and agencies, companies in Korea where we can foster and again make City of Fullerton the gateway for startup businesses in Korea, for medium-sized companies to foster a relationship inside of the U.S. and generate revenue and reach a consumer market or even a business market, a corporate market here in the U.S. as well. 다음 달 22일부터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플러튼 시장 권한대행 일행은 현지 수소산업 기업들을 방문하고 미국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수소 관련된 여러 인프라들이 대한민국 시중에는 가장 활발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당진시랑 플루톤시랑 연계한다면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 당진시는 오는 2026년까지 400억 원의 자본을 투입해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 산업에 관련된 미국 진출은 플러튼시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